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채기 과정 있죠? 눈치채기. 네네. 그걸 눈치채는 네. 거거든요. 자, 내가 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어떤 프로그래밍이 있는지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세히 음, 생각해 보시면 내가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확 격하게 이렇게 반응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 일들이 네. 바로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의식이 많다. 왠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은 생각 속에 자꾸 잡히더라. 이게 보이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속에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찾아지면 그 마음에서 딱 풀어놔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앞부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 상황에 의해서 어거지로 떠밀려져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살짝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 말 속에.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바뀝니다. 왜? 아, 주변에서 하는 대로 나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거든. 그잖아요. 내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심상화에서 한 면의 동전의 면이 있으면 그 이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피해를 주는 사람이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일을 만들어내거나 꾸며내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네. 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려고 네네.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둘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어떤 그 사람의 그런 것들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나를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하, 그죠? 그러면 네. 이게 왜 내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느끼는지 음, 언제까지 피해를 받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취급당해도 싸라는 순간까지입니다. 이해되세요? 네네네네.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나를 정확하게 안 보는 거죠. 음, 이게 좋은 예가 아니라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데 아예 좋은 예들이 아니죠. 다 이런 극적인 예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해보세요. 맨날 맞고 막 그냥 그러면서 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되면요. 나 더 이상 이러고 못 살겠어. 부모 밑에서 이러면 집 나가죠. 네. 여기 이상은 내가 도저히 이런 대우를 받고 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음, 가해를 하는 사람은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거 못 받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까지 이 사람이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왜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떤 피해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너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마음에서 확 이제 아픔이 되실까 봐 제가 예를 들기가 조금 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당하더라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두지 않죠. 뭔가 수를 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들이 바라보고 눈치채고 하는 과정만 잘 돼도요. 내가 한 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조금 되세요? 예. 이게 이론이 오잖아요. 그럼 실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론이 오잖아요. 그럼 실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전 문제가 왔을 때 그거에 부딪혀서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전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넘어가집니다. 근데 그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요. 네. 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게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정미숙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권리예요. 의무입니다. 권리도 아니고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요.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나처럼. 응?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지금.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게 정답이거든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요. 정말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 겪었는지 우리 그 얘기 시작하면 진짜 오늘 이 방에서 절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저도 제 인생 스토리도 뭐 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마음 공부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괴로움을 한번 바꾸시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이것처럼 정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마음에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안 행복해지시겠어요? 맞아. 아니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보지도 않았지만 용서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제 모습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내 모습을 정확히 보면요. 용서 안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비관돼서. 그러니까 불어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이 세상에 뭐라고요? 나의 의식. 그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물질의 세계는요. 0.0000001%의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근데 의식이 그 에너지를 바꿔요. 그럼 이 물질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심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심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체험을 했어요. 심상화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나는 더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지. 그렇죠. 더 쉽게 할 수 있는 비결. 네. 네, 오늘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도 한 15년 기독교인으로 진짜 성경 한 5번 읽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이런 일들 경험하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이웃이 너에게 잘못하더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죠.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는 길에 방법이 없으니까. 용서하시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는 날까지 이미 나 스스로를 용서했다고. 자,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면 마라톤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100m 뛰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몇 번이라도 용서하세요. 미리 그냥 다 용서해 놓으시고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회복 탄력성 얘기했죠? 예전에 한번 분해가지고 이러면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갔던 게 이제는 6개월 걸려요. 아, 그럼 대박이에요. 그 마음 바뀌어요? 안 바뀌었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딱 올라오면 너 왔니? 아, 야, 됐어. 그래, 화났어? 그래. 아, 화날만 하지. 아니,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지라고 등을 두들겨 주시라고요. 그러면 화가 갑니다. 그리고 칭찬해줘요. 야, 지난번에는 3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2달 걸렸어. 이렇게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딱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 또 왔니? 이러면 딱 가요. 그러면서 웬만한 일은 저에게 자극을 주지도 않아요. 그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저에게는 강도가 센 것들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게 옵니다. 그래서 괴로운 순간들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신 거죠. 속세에서 자꾸 부대끼니까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절로 들어가실 거 아니면은 그냥 두세요. 반응 나오는 걸. 그냥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이 빨라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점점 더 길어지는 거 경험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균 잡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머니존에 오래 있다고요. 그러면서 인류를 공헌하고 하는 그 마음의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단계에서. 자, 나를 정말 용서하면요.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고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아,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러겠어. 아, 마음 공부라도 조금 하면은 편해질 텐데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안 됐다. 오죽하면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시작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타파, 치유, 힐링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한국에는 지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1기생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파 치유 힐링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아까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잘못된 믿음 있죠? 그것들을 바꿔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몸에 있는 병도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암은 100% 분노, 화, 네, 이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눈치를 못 채니까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묵혀둬서요. 기억도 잘 안 나게 숨어 있는 거야. 깊숙하게. 근데 그런 에너지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다 남아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도 어릴 때 어떤 경험했던. 그래서 세타파 치유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렸을 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내 몸 안에 남아 있어요. 내 몸 안에, 내 에너지 장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질 수 있는, 제가 여태까지 본 방법 중에서 가장 순식간에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배우셔서 본인의 삶 속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을 배우시면 그것의 프랙티셔너로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그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생을 한국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퍼뜨릴 수 있게,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을 하는 마음을 힐링하는 일이요.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마음도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 번씩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네. 네네. 네, 한 분만 더 받고 2부를 마치고 뭐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누고 싶은 사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실까요? 나를 딱 올가매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그 패턴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건지가 딱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제 머릿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책 보고 한 거 아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라고 고민 많이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되면요. 제3자로 떨어지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하죠. 반복되는 속에서 벗어나집니다. 벗어나지고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죠. 예, 벗겨지는 과정에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해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흘려보내기 전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데요. 나누는 작업이 있습니다. 나눠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까 마야 안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고 싶으면 바꿔라. 정말 싫으면 바꿔라.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야 돼요. 내가 못 바꾼다라고 결론 나오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바꾸는 쪽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죠?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내 태도를 바꾼다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표면성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타파 치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완전히 매혹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본 방법을 중에서 공식화돼 있다. A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가면 이렇게 된다.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쫙 가가지고 끝에 딱 도달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막 얽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세타파 치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방법으로 스스로 치유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프랙티셔너가 되셔서 주변에 많은 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좀 되셨나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의식 수준이 이미 높아진 자다라고
선언하시라고 한 것처럼 왜 나에게 자꾸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문을 거시냐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심상화의 근본이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면 지금부터 클레임하세요, 그냥. 나는 이제 들으면 척척 알아듣고 나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잖아. 이번에 실수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해되세요? 저는 농담처럼 나는 운이 좋은 여자야를 외쳤습니다. 운이 더럽게 없는 여자였는데 운이 좋다고 외쳤다고요. 너무나 힘든 속에서. 장난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운이 좋은 여자가 돼 있는 거 있죠? 그만큼 내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어의 파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말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내가 있는 능력을 모르니까.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낮춰. 그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거든요. 그게 겸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창조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100번 해서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미리 용서하세요. 저처럼. 부족한 나를 용서하세요. 괜찮아요. 화 치미는 거 당연하죠. 아, 화 안 치밀려면 뭐하러 여기 왔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몸을 입고 경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안 올라오는 걸 기대하시면 기대 끝.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안 올라오는 상태를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윤서야, 당연하지. 아, 화날만 하지. 그래, 화내는 거 당연해. 그래, 이리 와. 토닥토닥 해주라고요. 그러면 화가 확 났다가 하고 갑니다. 해보세요. 가요. 그리고 며칠 가도 괜찮아요. 회복 탄력성, 강도에 따라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시라고요. 애 막 장난치고 어지르고 해도 애 잘 봐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봐주라고요. 잘못해도.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 할게요. 네. 같은 책을 읽어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져요. 느낄 수 있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한 번 읽어도 또 두 번 읽을 때 다른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성.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내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답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궁금해하고 제 마음에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반드시 답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저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재점검은 하고요. 그러고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찾는다고.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근데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은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행복은 가는 과정에 있고 감사는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헤매는 것 같고 뭐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자체를 정말 즐기세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면서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이렇게 끌려져 오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답이 좀 이제 됐는데. 예, 예. 질문이 좀 있으시네요. 채팅방에 보니까 심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격 유형에 따라 잘 되고 잘 안 될 수 있나요? 첫째로 심상화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심상화 다 하고 있어요. 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네.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눈치채지 못한 것 뿐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심상화했다니까요. 지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과학 잘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과학 정말 잘합니다. 잘한다고 얘기할 만큼 잘합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카이로프래틱 대학 다니면서요. 저기 뭐야 해부학 이런 거 미국 애들 가르쳐 줬습니다. 공부 같이 하면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과학 잘합니다. 저 완전히 생화학 이런 건 날릅니다. 날라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생화학 쪽 연관으로 해서. 대학교 때 화학 공부하고 이러면 화학과 애들 다 지치고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다릅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첫째, 심상화는 누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마음에 막혀 있는 마음이 있죠. 네네.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싫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심상화가 되고 안 돼요. 차원이 아니고요. 심상화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면 네. 되는데 이제 그거 보기는 조금 힘든 마음 상태가 아닐까 하는 마음은 들어요. 근데 교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심상화 하라고 자꾸 밀면요. 그 사람 더 튕겨서 나가니까 네. 그냥 내가 심상화해서 내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금해하면 그때 이제 촥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말 몇 마디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꾸려고 막 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걸 한 발자국 뒤로 가서 바라보고 그죠? 눈치채고 그러면 저절로 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마음 바꾸라고 내가 막 잔소리 한다고 마음 바꿔요? 애들 잔소리 해봐요. 애들 그럼 엄마 옆에 안 와. 안 오잖아요. 그럼 자꾸 멀어져 엄마랑.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잔소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요. 저 잔소리 안 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맘대로 하게 놔둬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덜미 딱 잡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들도 저한테 꼼짝 못하면 내가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이러다가 너 엄마가 하지 말란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유의지에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시잖아요. 내가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자, 보세요. 네. 결정 장애인이라고 나를 이름 지어 버리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표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내가 책을 덮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왜 나에게 표말을 다냐고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첫 번째, 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성공한다 얘기하잖아요. 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도닥이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7번에서 8번째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방에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큰 의미를 두면 지금 이제 결정장애인으로 나를 결론을 내버렸어. 두 번째는요. 왜 결정을 못 내리시냐면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책임 못 지겠어서. 그래서 실패 안 하고 싶으신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완벽하게 하려는 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기란 뭐냐면 내가 예. 결정을 못할 때 왜 결정을 못하는지를 한 걸음 뒤로 가서 결정 못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실패하기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아. 뒤에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한 걸음 뒤로 나가서. 그러고 나면 결정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바보같이 진짜 못마땅하고 너 하는 일이 이러니 이러면 그때 딱 토닥토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결정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어?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한 번만에 못하는데 네가 그 사람들 따라잡으려고? 괜찮아. 이러다가 야 8번째만 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8번째까지 안 가면 성공이야 진짜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토닥토닥 그러면서 결정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얘기하나요? 라벨 붙인다고? 레이블링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말을 딱 꽂아버려. 나는 결정장애인. 장애인으로 그냥 표말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정을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 들고. 그죠?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떨까? 이제 영어로는 what if라고 얘기하거든요. what if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끝에 뭐가 있길래. 돈을 투자하는 거면 돈을 날리는 거겠죠? 그죠? 응. 그럼 내가 이 돈 날릴 수 있어 없어? 내가 이런 위험을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할까 안 할까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 이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건강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해되세요?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받고 계속 받으면서 그것에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죠. 이게 될지 안 될지. 주변에 알아보고 질문을 하면 답이 온다 그랬죠. 그런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걱정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벗어나려고 불어잊으려 하니까 결정장애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쉬운 거예요. 바라보기를 안 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책임은 결국에는 내가 짓고 있어. 그렇죠. 바보같이. 왜 이렇게 너는 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 책임을 또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결정하는 단계에 마땅히 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을 내가 하고 나면 그 책임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토닥이는 단계로 자연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딴 사람이 결정해준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쪽에 가가지고 나 못마땅해 하고 나 바보 같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용서하는 쪽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사실 나에게 없어.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 있으시면요. 네. 저는 그거를 정신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도 게을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저는 육신적으로도 게으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은 조금 널브러져 놓는 상황인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왜?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저는 시간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근데 뒷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나의 약점을 알고 괜찮아요. 뭐 완벽하게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선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결정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에 잡혀 있는 게 나쁜 거지. 근데 결정 장애인이라고 딱 편말을 걸면 두려운 마음에 잡혀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한테 거기다가 편말까지 붙였어. 결정 장애인이라고. 나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야. 결정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라고. 이해되시죠? 결정하는 게 두려운 거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예. 저도 두려워요. 오늘 강의하기로 해놓고도 강의한다고 왜 했어? 막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거기까지 일단 가신 다음에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왜 내가 결정하기가 어려운지 이거에 대해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에서 진도를 나가보세요.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결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타격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타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며 최악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정도면은 내가 결정을 해서 해도 실패해도 괜찮겠다라는 정도면은 하시라고요. 그죠? 결정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죠. 근데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나 완전히 우리 가족 파탄나 이러면은 결정하기 더 힘들어지고 어쩌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들여다보는 거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시면 만약에 이 일이 잘 안 됐어.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을 하면요. 용서하기가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고 이야기하시기 힘드시면요. 개별적으로 더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결정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더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사실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고 다 고민을 해본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결정하시는 동안 저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